야, 니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딱 봐도 가능한데. 건방지게. 40평생 만에 처음 해본 거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람파밀리의 람파 오해철입니다. 람마 정민아입니다. 아, 이 커플티는 산 건 아니고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나요? 아란이랑 같이 네. 물감, 염료로. 염료를 해가지고 염색해서 직접. 아란이 옷도 있어요. 이 티 얼마예요? 얼마 정도 성격인데? 이거 3,000원, 2,000원 얼마? 아, 그 제작비 5,000원. 염색약, 염색약은 염색약도. 얼마 정도 돼? 색깔 하나에 2,600원쯤. 아, 그럼 색깔 몇 개 샀어? 한 개 사면 보통 티셔츠 한두 개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한 5개쯤 사서 티셔츠 한 10개쯤 만들었죠. 이 궁금하신 분은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작 현장 또 영상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자, 아무튼 그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이 17만 뷰가 나와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수많은 응원의 댓글과 함께 악플도 많이 달렸어요. 악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악플을 받으면 솔직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감정적 그 공격성 댓글에 제가 좀 약해서 어쨌든 그래도 그런 악플이 달린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저희 영상을 봐주고 있구나. 그런 증거가 돼서 또 한편으로는 아프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악플들을 보다 보니까 뭐 그런 악플도 많아요. 뭐 먹고 살만한가 보다, 뭐 돈은 많이 벌어놨나 보지, 뭐 미래에 대한 대책은 없냐,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서로의 가치관이 맞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본인은 여행을 좋아하시고 부인은 안 좋아하시고 혹은 그 반대이기도 한데 이제 그 가치관이 맞다는 거에 대해서 왠지 뭐 그게 되게 좋아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다행스럽게 저랑 아내랑 가치관이 좀 비슷하고 여행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삶을 대하는 자세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바뀌어서 이제 정민아 아내 람마께 많이 동화된 케이스인데, 저는 원래 전형적인 한국형 자본주의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할 거라는 강한 믿음. 그래서 돈 되게 아끼고 저축 열심히 하고 뭐 펀드, 주식 막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다가 건물주 되고 뭐 부자 되어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는 그런. 건물주 됐다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 그게 목표 20, 30대 때 그렇게 해놓고 딱 세팅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자로만 먹고 사는 걸 꿈꾸고 살았는데, 인생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계획대로 세운다고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30대 후반에 내가 부자 되긴 힘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그냥 평범하거나 좀 약간 좀 조용히 사는 걸 선택을 하면서 그래도 죽기 전에 세계 여행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아내랑 결혼 자금을 들고 세계로 여행 갔죠. 결혼식 100만 원을 끝내고 뭐 그 이야기도 나중에 또 한번 풀어드리고, 처음에는 세계 곳곳 아름다운 거 보는 게 재미였어요. 뭐 뉴욕 가면 자유여신상 본다든가 뭐 파리 가면 에펠탑 보고 이런 게 이제 재미였는데, 조금씩 보다 보니까 뭐 그곳 사는 사람들의 삶도 보이고 뭐 생각 가치관도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하나가 사실 좀 쿠바였어요. 왜? 쿠바는 일단 공산국가잖아요. 우리 공산국가 하면 어디 떠올라요? 공산국가 하면 어디 떠올라요? 소련 아니면 북한. 그러니까 특히 북한 먹고 살기 힘들고 억압받고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없고 러시아 사람도 인상 막 되게 굳고. 그런데 쿠바를 딱 갔는데 사람들이 막 되게 자유분방하게 노는 거야. 길에서 막 춤추자. 길에서 막 춤추고. 춤추고 그러면 막 되게 웃어 다. 막 너무 기뻐 막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다 웃고. 하이 이러고 막 즐거워 막 얼굴. 저는 좀 당황스러웠던 게 왜 그러냐면 쿠바가 잘 못 살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한 1980년대 초반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경제적 수준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행복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땐 자본주의 국가에 살았으니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쿠바 애들이
돈이 없는데 내가 딱 봐도 가난한데 막 웃고 즐겁게 사니까 처음에는 야 니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니네가 그렇게 웃고 즐거우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살면 뭐가 되는 거야? 나도 행복하려고 했는데 니네 돈 없는데 왜 행복해? 이런 약간 조금 더 가격하게 얘기하면 건방지게 약간 그런 생각 솔직히 가졌어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네가 관광객들에게 잘 보여서 돈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일종의 쇼 같은 왜 쇼윈도우 부부처럼 쇼윈도우 해피니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집에 가면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았는데 저희가 쿠바를 약 한 달 정도 여행을 해보니까 애들이 진짜 즐겁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유도 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한국 사람보다 더 자기 시간이 많아. 막 창가에서 책 읽고 있고 막 가난한데 예를 들면.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 쿠바 사람들이 다 행복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쿠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랑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얘기하는데 100명이 다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그때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그전에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 딱 하나였어요. 돈 많이 벌어서 저축하고 노후 대비 다 하고 건물주 되고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어도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잠깐만, 그러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가 있지라는 고민을 40평생 만에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우리 철학책 읽으면 너 자신을 알라, 뭐 너가 좋아하는 걸 알아야 돼 이런 말 들으면 시험 볼 때만 쓰는 거.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 당연히 나 자신 알고 뭘 알아? 몰라도 돈만 벌면 행복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 그 고민을 하고 아내랑도 이제 같이 그 뒤로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는 좀 현재에 좀 더 즐거움을 만끽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가족 간의 추억을 쌓는 게 더 행복한 거다. 건물주가 되면 좋겠지만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가족과의 여행을 포기하고 싶진 않더라. 그래서 건물주가 안 되더라도 일단 가족 간의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내가 조금 더 감성이 풍성할 때 여행을 더 많이 다녀야겠다. 그러니까 현재 행복에 조금 더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불확실한 미래 행복을 위해서 현재 행복을 과감히 버리고 근검절약 최선을 다했다면, 제가 그 여행 갔다 온 이후에는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보다는 현재의 확실한 행복에 조금 더 할애를 많이 하자고 가치관이 바뀐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치관이 확 바뀌었다는 뭐 그런 거를 제가 떠올리기는 힘들지만 20대 때 돈을 벌면서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뭔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자 할 때 내가 나중에 1억을 벌어서 그 중에 100만 원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갑자기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월급 중에서 진짜 1,000원, 2,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그때까지 아무도 안 나눠주고 모은 그 나의 돈을 나중이 돼서 지금 이 이야기하면 또 저 할 얘기 있어. 아니 그런 생각은 한 적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얘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지금에 있는 거에서부터 뭔가를 할 줄 알아야지 이게 나중에도 크게 됐을 때도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 사실 그런 생각은 한 적은 있었어도 행복한 게 먼저야 라고, 저는 이게 확 바뀌었다기보다는 그냥 원래 좀 그래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서. 람마는 네네, 사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한국형 자본주의에 익숙한 사람이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람마 보면 너무 대책 없어 보이는 거야. 돈도 안 모으고. 그러니까 저는 돈을 모아서 이 정도 있으면 되지 뭐 그랬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대책 없었고 제가 막 이렇게 머리 안 쓰고 살면 안 누가 된다고. 보면 진짜 대책 없는 줄 알잖아. 아니야, 넌 대책 없어. 근데 물론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동화됐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 부부를 보면 대책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저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솔직히 나는 왜냐면 너를 그렇게 봤었기 때문에. 여행하면서 그런 거 많이, 제가 이제 가치관이 고 하나로 탁 바뀌지는 않았고, 저희가 돈이 많이 없었거든요. 적은 돈으로 둘이서 1년 넘게 세계여행 하려니까 돈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렌트카로 다니면서 그냥 일반 소나타 같은 렌트카 차에서 잠을 잤어요. 차에 뒤트렁크. 요즘 트렁크에 이렇게 딱 누우면 그 트렁크 천장이 보이네. 요즘은 차박이라고 잘 나오는데 2012년도에 저희가 차박의 개념이 없을 때 저희는 차숙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진짜 뒷시트를 젖혀서 트렁크 안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옷이랑 이불로 평탄화 작업한 다음에 거기 들어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트렁크. 진짜 그러니까 승용차에서.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잤어요. 그게 스코틀랜드잖아. 스코틀랜드에서 그렇게 잤죠. 캐나다에서도 그렇게 잤어. 캐나다에서도. 맞아. 근데 그렇게 자다가 어느 날 게스트하우스를 가는데 이게 스코틀랜드 게스트하우스가 보통 한 2만 원, 인당 2만 원. 그 3만 원짜리 숙소가 너무 편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어제 차에서 잤잖아요. 불편하게. 그러니까 뜨거운 물 나오죠. 화장실 있죠. 침대 있죠.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너무 행복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신혼여행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정말 가끔씩 불에 넘치게 호텔에서 한 적도 있어요. 호텔이 염가 할인을 할 경우에. 그래서 그 호텔에서 자는 경우에는 호텔 얼마나 좋아요. 다 신혼부부. 그리고 그 다음날 여지없이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3만 원짜리 숙소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뜨거운 물도 맞아. 나왔다 안 나왔다 호텔에서는 하고. 화장실도 우리한테 딸려 있는데 방에 달려 있는데 공용이고 막 사람들 줄 서야 되고.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같은 3만 원짜리 숙소인데 며칠 전에는 엄청 행복했는데 왜 지금은 불행하지? 물론 이제 비교가 돼서 그렇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때 든 생각이 그러면 3만 원짜리 숙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쩌면 차에서 자도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호텔에서 잠을 자도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어떤 걸 비교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비교를 좀 줄이게 됐고, 내가 3만 원짜리 숙소에서 자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되게 철든 생각. 그러니까 그전에는 100불짜리 호텔에 잤으면 다음에 200불, 다음에 500불, 1000불짜리 호텔 이걸 계속 추구했는데, 생각을 좀 바꿔서 100불짜리 호텔에서 자도 행복하고 3만 원짜리 게스트하우스에서 행복하고 차박을 해도 행복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캠핑카 여행 엄청 불편해요. 나중에 한번 또 특집을 얘기할 건데 무조건 낭만 있진 않고 불편한데 저는 그게 불편함을 안 느껴지는 거죠. 그 자체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여행 얘기 좀 많이 할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쿠바랑 그 스코틀랜드의 차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아무튼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삶이.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사는 모습이 부러우신 분은, 저희가 돈이 먹고 사냐고 누가 또 질문했는데, 먹고는 살아요. 먹고는 굶진 않으니까. 되게 엄청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삶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면 사는 방법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했고요. 물론 저희가 얘기하는 가치관은 인생의 정답은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쩌면 다양한 가치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의 여행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장? 그러니까 요걸 다 들으시고 악플도 거기에 맞게끔 달아주시면 좋겠지 않은가? 조금 더 그냥 감정적 악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악플이면 저는 언제나 환영. 토론에 대한 건 언제나 환영. 다만 무조건적인 비난 그런 거는 조금. 그래서 저희 가치관을, 저희 여행 라이프 스타일도 나누고 싶은데, 솔직히 저는 저의 가치관, 삶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